파트 1. 자식보다 더 서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러운 것이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명절에도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 자식, 바빠서요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버리는 자식. 그 서러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식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하고 더 오래 아프게 남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올해 73살이십니다. 슬하에 자녀가 둘 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아들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명절이면 오고 생일이면 용돈도 보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지난 50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은 다 떠나고 남편은 세상을 먼저 떠나고 시어머니도 이미 가신 지 오래된 그날 아침,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그 질문이 자식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는 서러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느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느낌. 식사를 차려 먹자니 혼자라서 귀찮고 그냥 굶자니 그것도 서러운 느낌.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의 외로움은 자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십니다. 자식이 자주 오면 괜찮아지겠지. 손자, 손녀를 더 자주 보면 나아지겠지. 물론 그것도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왔다 돌아가고 난 뒤 다시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존재의 공허함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는 허전함. 내가 무언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사라질 때 오는 아픔. 자식은 때때로 와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시는 이상덕 어르신은 올해 76이십니다. 농사를 지으시다가 무릎이 좋지 않아 3년 전부터 마당에도 잘 나가지 못하십니다.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내려와 모시겠다고 했지만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기서 살아야지. 여기가 내 자리야. 그런데 그 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는 어르신의 눈빛을 만나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고집이 아니라 달리 어쩔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자식이 서럽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더 서러운 것은 그 자식에게 서럽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짐이 될까봐, 걱정시킬까봐, 이 나이에 또 저러신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 침묵이 진짜 서러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왜 관계는 좁아지고 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파트 2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파트 2. 사람이 늙으면 관계도 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두 가지가 함께 줄어듭니다. 몸의 기운과 관계의 수.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아이들 학교에서 알게 된 다른 학부모들,
동네에서 얼굴 마주치던 이웃들, 고향 친구들, 모임 사람들. 그 많던 인연들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퇴직을 하면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밥 한 번 먹자던 사람들이 두세 번 만남이 지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면 학부모 모임도 끝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상대방이 이사를 가면 동네 이웃과의 인연도 끊깁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씩 병들고 또 먼저 떠납니다. 인천에서 평생을 사신 최정순 할머니는 올해 81살이십니다. 2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셋 있었습니다. 한 명은 68배 암으로 먼저 갔고, 한 명은 70 중반의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말을 못하게 되었고, 남은 한 명은 자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내 얘기를 진짜로 들어줄 사람이 없어. 할머니는 그 말을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한 웃음인지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관계가 사라지는 것만큼 아픈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에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 가면 직원이 천천히 크게 말합니다. 마치 귀가 어둡거나 이해를 못할 것처럼. 가족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르신은 그냥 쉬고 계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일 때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무시들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35년간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강태호 선생님.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올해 72살이십니다. 교단에 서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찾아오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에서 젊은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그 말이 친절이라는 걸 압니다.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계실 때 그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됐구나. 이 감정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의 친절 앞에서도 오히려 가슴이 시려오는 그 감정.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오래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 외출을 줄이고 점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식보다 더 서러운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보고 싶다는 서러움은 자식이 오면 잠시 달래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잃어가는 서러움은 그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서러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마지막 파트 3에 있습니다. 파트 3, 진짜 서러운 것은 나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년의 외로움,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존중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자존감의 상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가고 있다. 이것이 자식보다 더 서러운 것의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는 올해 75이십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잘하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 손님이 오면 차릴 음식을 늘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으셨답니다. 나는 어떤 음식이 먹고 싶지? 그 질문을 70평생 처음 해봤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보니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생각나더랍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혼자 드시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 맛을 수십 년 만에 다시 기억해냈다는 것이 너무 반갑고 또 너무 미안해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비싼 것을 사거나 어딘가를 여행하거나 대단한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분은 꽃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음악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글씨를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바느질을 하는 것, 텃밭을 가꾸는 것. 그 소소한 것들이 우리가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윤재영 어르신은 올해 79이십니다. 65에 퇴직하신 뒤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수채화 그리기 수업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하고 주저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한 번만 가보시라고 해서 마지못해 가셨다가 붓을 처음 잡아보는 날 마음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그 수업을 벌써 4년째 다니고 계십니다. 작은 스케치북 한 권이 가득 찰 때마다 어르신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남의 눈을 의식했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을 들어도 됩니다. 그 변화를 허락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돈 걱정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면 혼자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서러움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서러울 때 서럽다고 말하는 것,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니면 하다못해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좀 외로웠습니다. 나는 좀 힘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사시는 송복순 할머니, 올해 83살이십니다. 할머니는 16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논밭에서 쉬어본 날이 없으셨습니다. 70이 지나면서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무릎도 허리도 눈도. 아들 내외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여신답니다. 바람 냄새를 맡으려고. 그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너도 어제 잘 살았구나. 나도 어제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할머니를 매일 아침 살게 합니다. 자식이 와서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작은 말, 나도 잘 살았다. 이것이 노년을 버티게 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들이 많았어도 그 하루하루가 다 진짜였습니다. 다 의미 있었습니다. 자식보다 더 서러운 것은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회복도 나 자신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가 좋아했던 것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보거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거나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그 작은 순간에 나가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